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 제가 과거 자료하고 현재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 과거 차트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0% 내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30%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비중이 삼성전자로 쏠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더욱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앞서서는 자신의 투자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장기 투자 위주로 설명을 드린단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단기 투자라든지 혹은 스윙 매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새겨서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6만원 이상, 나아가서는 전고점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종목이 폭락할 요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끝날 듯 말 듯 끝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모든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맞물려서 모든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죠.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듯 말 듯 끝나지 않는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독감이라든지 감기처럼 매년 특정한 시점이 되면 계절성 유행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 2018년에 발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점이 잡히면서 1차 합의까지는 완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11월 전까지는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시세가 한 번씩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난 4월 21일 날 서부 텍사스유가 마이너스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유가가 하락했던 적은 지난 4월 21일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번 5월에도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를 더욱더 흔들 수 있는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가 얼마나 하락을 보였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렇다면 지난 4월 21일 날 서부 텍사스유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이 코스피고 우측이 삼성전자인데 4월 달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4월 20날에서 4월 21일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월 21일 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종가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분을 상쇄시켜서 1%에 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2.8% 정도 하락을 보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1.7%로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유가의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와 삼성전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30달러 전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원유 가격이 코로나 직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업이라든지 수입 수출을 통한 수송업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하락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6만원 이상 그리고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죽슬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3분기부터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해보시면 좋고요. 일단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2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덜 둔화가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가 장기적으로는 6만원 이상, 전고점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워낙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 날개를 단다. 이러한 표현의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대만의 TSMC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무려 70%나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전망한 창업자죠. 이분께서 설비 투자를 가속화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2019년에 순이익이 2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4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70에서 80%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자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개인과 기관, 외국인 이 세 가지 주체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어떠한 종목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났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개인이에요. 날짜는 3월 19일에서 5월 13일이고요. 3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그때이고요. 5월 13일은 이틀 전이죠. 이때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10가지 종목인데 1위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2위가 현대차,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KB금융 이렇게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개인들이 매수한 10가지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났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결국 삼성전자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좋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교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지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만 알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삼성전자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종목을 잘못 골랐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더욱더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분출할 만큼 다 분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을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수익률이 많이 안 났으니까 앞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더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기간의 순매수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2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LG생활건강, DB손해보험,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수익률이 좋아요. KTNG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점은 SK하이닉스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전 이렇게 사업 영역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고 공장 셧다운도 있었죠. 그리고 이 모바일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바일에 사용되는 D램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이러한 점들이 맞물려서 삼성전자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반도체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이 D램 반도체가 언택트와 관련된 서버용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SK하이닉스의 매수 자금이 삼성전자보다는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개인하고 기관하고 조금 다르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집을 했고 이러한 종목들에서 수익률이 크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3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하고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반드시 파악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이 단기적인 포지션이고 수익 매매를 선호하신다면 제 영상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혹은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드렸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잘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